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빨리 가시죠. 오늘 뉴스 토픽 오늘 많아. 많으니까 짧게 간단하게 치고 갑시다. 예, 첫 번째 뉴스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출구 없다. 두 번째 뉴스 짱구를 한 좀만 더 첨가해줘야 될 것 같은데. 안 돼, 싫어. 내가 너무 짱구더라고. 이겨도 져도 집안 싸움 여야 당권 경쟁 서막. 세 번째 뉴스 옛날엔 서막? 이렇게 하더니 왜 서막 이래. 아니 이게 원래 나야. 대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야. 아니 여태까지는 출구 없다? 이렇게 아니, 해놓고 아니, 출구 없다. 아니 세 번째 뉴스 지하철역 이름 팝니다. 네 번째 뉴스 올여름 역대급 가뭄.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자, 첫 번째 뉴스 화물연대 파업 사흘째 출구 없다. 요 며칠에 포털뉴스 페이지에서 제일 많이 보이는 게 화물연대 파업이란 말이야. 이게 근데 뭐 민주노총 총파업, 민주노총 뭐 집회 이런 얘기는 간간히 들리긴 해. 거의 연례 행사처럼 나오긴 하는데 이번 화물연대 파업은 조금 심각하다. 그렇다. 왜냐면 지금 오늘로 사흘째 파업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거든. 이 화물연대가 파업을 한다는 거는 뭔가 바라는 게 있으니까 파업을 하는 거잖아. 뭘 바라는 거야? 일단 화물연대의 핵심 요구사항은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라는 것인데 안전운임 일몰제라는 걸 폐지해라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야? 일단 여기에서 일몰제가 무엇이냐. 일몰은 그거잖아. 해가 지는 거잖아. 선셋. 근데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듯이 법률이나 각종 규제의 효력이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없어지도록 하는 제도다. 또 한 3년 뒤에 자 이제부터 안 한다 이런 거 딱히 언급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거를 일몰제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를 입법할 당시에 2020년부터 올해 말까지 3년간만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기로 했는데 화물연대의 주장은 올해 말로 끝날 예정인 화물안전운임제를 계속 시행하라. 라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근데 그러면은 안전운임제가 뭐야? 일단 안전운임제는 쉽게 말하면은 화물차의 최저임금 제도라고 생각을 하면 된다. 화물차 그 기사님들의 최저임금 제도? 그렇다. 기존에 최저 생계비도 못 미쳤던 화물차 운임료를 높여서 과적이나 뭐 무리한 장거리 운전이나 과속 운전이나 이런 화물차 간의 경쟁을 막자는 취지로 처음에 도입을 했었다. 근데 이게 그거네. 싸게 하려고 그치. 이제 뭐 과적 우리 진짜 심각하잖아. 고속도로 달리다 보면 그냥 나눠 실어야 되는데 그냥 한 차에 보내버린다거나 뭐 장거리 그냥 후려쳐가지고 멀리 보낸다거나 약간 그런 거를 막자는 취지에서 도입됐던 게 안전운임제구나. 그러니까 이 안전운임제도로 화물차주는 최저임금이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거라 하면 돼. 그러니까 운임 기준선이 마련돼서 저가 경쟁 부담을 덜 수 있다. 그러니까 화물차주들은 안전운임제 keep going. 근데 지금 하는 범위보다 더 늘려줘. 이거를 끝내지도 말고 더 늘려줘. 더 늘려줘. 왜냐하면 지금 현재 적용하는 범위가 전체 이 화물차주들의 6%만 한다는 거야. 너무 적은데? 그러니까 이 6%는 특수 자동차로 운송하는 컨테이너와 시멘트 품목에 한정해서만 진행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그 화물차주 6%만 하는 거를 전체로 늘려줘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근거로는 이런 게 있어. 안전운임제가 시행되고 나서 졸음운전도 줄고 그러니까 과적도 줄고 과속도 줄었다. 그러니까 이게 화물차주들의 본인 안전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국민들의 안전까지도 보장할 수 있는 제도라는 거야. 일리가 있어.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최저임금이 맞춰지는 거니까 수입이 늘고 근무시간 단축 효과도 있으니까 화물차주도 완전 땡큐지. 완전 만족도 높아. 기사들한테는 당연히 좋은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게 안전운임보다 적게 운송료를 지급하잖아. 그럼 이제 경영계나 이런 데서는 사업자한테 500만 원 과태료까지 이제 물게 하는 거야. 강제성이 되게 있었던 좋은 거야. 제도였는데 문제가 6%밖에 혜택을 보지 못했다는 것과 올해 말에 끝난다. 그러니까 이제 막 이거를 일몰제를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올해 안에 끝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해지게 하지 말아라. 계속 띄워놔라. 영원히 이제 지지 않는 태양 장우영으로 가야 된다. 이런 나이가 장우혁이 지지 않는 태양이 지지 않는 태양으로 가야 돼. 그거 아니야?
온유래.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경영이랑 기업계는 어이가 없지. 당연히 올해 안에 끝날 줄 알고 이제 곧 끝난다. 이제 뭐 배터리 안 물어도 되고 과적도 해도 되고 과속도 시켜도 되고 이렇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파업한다고 하니까 경영이랑 기업계는 아니 갑자기 3년 지나면 끝나기로 했는데 갑자기 이걸 폐지하라고?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전 약속이랑 또 다르다고 느끼는 거구나. 그럴 수는 없지. 이렇게 갈등이 이게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정부는 뭐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국토부 어떻게 막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오도가도 못하고 막 난리 쳤지. 그리고 이제 얘기했지. 쟁점인 안전운임제는 법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된다. 국회한테 떠민 거네. 그러니까 야 폭탄 국회 너 받아 이렇게 하고 준 거야. 근데 지금 국회 정신 없지 않냐? 국회가 지금 아주 아사리 팔인데. 온유래. 결론은 이 파업이 지금 4월째인데 수습될 기미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다. 껍데기도 안 보인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두 번째 온유래 뉴스. 얘기 나온 김에 국회 얘기 잠깐 하려고. 이겨도 저도 집안 싸움. 여야 당권 경쟁 서막. 지금 저기야 국민의힘은 사실상 뭐 축제 아니냐? 축제? 대선 이겼지, 지선 이겼지. 근데 집안 싸움이 난리가 났다. 원래 로또 되는 집안들이 망하는 거 알지? 가족들 분란 나가지고 그런 느낌이야. 이게 먹을 게 너무 많아도 안 되는 거야. 지금 이렇게 대선이랑 지선 연승하고 내용을 겪는 거는 진짜 이례적인 일이란 말이야. 그 있는 집에서 아들 둘이 싸우는 꼬라지랑 비슷한데 그 아들 둘이 누구냐? 이준석 대표랑 정진석 의원이다. 이준석 대표는 알지? 국민의힘 당대표고요. 젊은 정치인이죠. 정진석 의원은 누구냐면 지금 국회 부의장이고 5선 의원이에요. 5선 의원이면 일단 젊은 정치인은 아니야. 그렇잖아. 20년 했다는 건데. 그리고 친윤계. 윤석열 핵심 관계자. 윤핵관. 중에 한 명이에요. 여기서 이제 신조어가 하나 나오는데 윤핵관이라고. 그냥 윤석열 핵심 관계자를 윤핵관이라고 하고 여기에 대치되는 의미로 쓰이는 게 이핵관.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이렇게 쓰이거든. 근데 아무튼 이 나이가 좀 있는 정진석 의원이랑 이준석 대표가 한판 크게 붙은 거예요. 이준석 대표가 우크라이나 갔다 왔거든. 맞아. 뭐 연대 의지 표명하겠다 이러면서 우크라이나에 갔다 왔는데 우크라이나에 갈 때도 논란이 많았어. 이게 당에 뭐 네 개인 정치하지 말아라 막 이런 식으로 비판이 많았는데 어쨌든 근데 이준석은 마이웨이 해서 갔는데 돌아오자마자 이제 선거 끝나고 당내 혁신위를 구성하겠다고 발표를 하니까 정진석 의원이 약간 빡이 쳤나 봐요. 너 자기 정치한다고. 이준석 대표가 또 가만히 있지 않지. SNS에 이런 걸 올렸어. 너 봤어 사진? 나 봤어. 우크라이나에서 받아온 그냥 우리가 얼핏 보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생긴 철퇴인데 나무로 된 철퇴? 나무퇴? 뭐 이래야 되나? 근데 그거를 이제 육모 방망이라고 한대요. 이게 그 우크라이나 의원한테 직접 받은 거예요. 맞아. 그래서 코자크족의 지도자가 사용하는 어떤 무기 같은 건가 철퇴 무기 같은 건데 이걸 SNS에 우크라이나에서 선물 받았다라고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올리면서 이렇게 적었어. 자유의 영원한 존립을 위해 잘 간직하겠다. 근데 이게 패러디잖아. 2017년에 정진석 의원이 발언한 게 있네. 진짜로 정신 바짝 차리고 이제는 정말 보수의 존립에 근본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은 육모방망이를 들고 뒤통수를 뽀개버려야 돼. 라고 그 지금 국회 부의장이자 5선 의원이자 이준석하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사람이 2017년에 이런 말을 올렸는데 이준석 대표가 정진석 의원이 자기를 비판하는 걸 알고 있는 상황에서 SNS에 이렇게 올린 거야. 노린 것 같아? 당연하지. 존립이란 말을 누가 그렇게 자주 써. 자유의 영원한 존립. 그리고 난 육모방망이 나 이번에 처음 알았어 이 단어. 육모방망이. 옛날에 왜 국회에서 빠루도 그때 맞아, 처음 알았고. 빠루. 아무튼 이 도구들에 능한 사람들이요. 온유래. 아무튼 그래서 사람들은 이준석이 정진석한테 뒤통수 조심해라 라는 류의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니냐라는 해석이 있어. 그랬더니 또 정진석 의원은 또 참지 않지.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을 향해서 또 한마디를 합니다. 정치 선배 우려를 개소리로 치부한다면서 이제 비판을 했어. 이거 좀 꼰대 같다고 생각했어 나는. 그랬더니 이준석이 또 참지 않아. 이준석이 뭐라고 얘기했어? 1년 내내 나를 흔들어 놓고 무슨 싸가지를 논하냐? 둘이 그냥 카톡하면 안 될까?
문자 메시지로 대화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이러면 사람들이 궁금하지. 도대체 니네 둘이 지금 선거도 이겨놓고 뭐 때문에 싸우는 거야? 니네 둘이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라고 이제 의문을 품을 수 있는데 결국에는 선거 때문에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확히 말하면 이제 총선 공천권 때문인데 이게 총선이 2년 남았거든. 우리가 이번에 했던 건 지선이고 총선은 2년이 남았는데 거기에 있는 공천권 때문에 둘이 당권 경쟁? 그렇지. 하는 거지. 왜냐면 이준석 대표가 그 선거 끝나고 꾸렸다는 혁신위에서 차기 공천을 어떻게 할지 들여다본다고 했단 말이에요. 혁신위원장은 최재형 의원이 맡았고 1호 혁신위원이 이제 뭐 천하람 뭐 이름은 안 기억해도 돼.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혁신위는 이준석 대표가 꾸린 만큼 이준석 측 인사들로 채워지고 있는 거야. 아까 얘기했지. 이핵관으로 채워지고 있는 거야. 근데 정진석 의원은 내가 아까 윤핵관이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윤핵관들 윤석열 핵심 관계자들은 이 이핵관들이 꾸린 혁신위가 만든 공천안이 마음에 들 리가 있냐고. 그렇지. 없으니까 지금 둘이 계속 이렇게 갈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유래. 근데 이준석 대표가 지금 리스크가 하나 있어. 이 대표가 성상납 의혹이 있는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당 윤리위가 판단을 해서 24일에 그 결과가 나온다. 근데 이제 그 윤리 판단 찬반 의견이 지금 아주 팽팽한 상황인데 이제 여기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에 따라서 이제 지금 이준석 대표가 뭐 자진 사퇴 이후에 유학을 간다는 둥 그렇기 때문에 뭐 조기 전당대회가 열릴 거라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데 일단 24일이 돼와야지 알 것 같다. 24일 되면 나도 궁금해. 이거 어떻게 나올지. 이거 진짜 팽팽하더라고. 성상납 의혹. 이거는 뭐 24일쯤 되면은 저희가 이슈 한번 다시 다 다뤄보는 걸로 하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이준석과 정진석의 싸움은 뭐 모든 정치 문제가 그렇겠지만 밥그릇 싸움이야. 온유래. 근데 문제는 없는 집에서도 싸운다는 거야. 없는 집은 서로 이제 떠넘기기로 또 싸우는데 민주당도 지금 내용이 심각하다. 민주당은 대선 졌죠. 정말 국회 아사리판이구나 요즘. 대선 졌죠. 지선 졌죠. 이제 2번 졌죠. 그러니까 이제 또 싸움 무조건 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시면 상황이 대선 이재명 윤석열 붙었던 그 대선에서 민주당이 다 졌어. 그래서 일괄 사퇴했어. 비대위가 꾸려졌어. 박지원 윤호중으로. 근데 지선 또 졌어. 그래서 비대위가 또 해체했어. 사퇴했어. 다 사퇴했지. 그러고 또 다시 비대위가 출범한 이런 아사리판이다. 그래서 일단은 이 비대위가 다 사퇴하고 나서 다시 비대위를 꾸릴 것이냐 아니면 전당대회를 조기로 치룰 것이냐 뭐 이 의견들이 많았는데 일단은 지금 민주당은 혁신 비대위를 꾸렸고 지금 우상호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았다. 지난주에 얘기했죠. 근데 이 우상호 의원이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사람도 86세대다. 이 사람은 그냥 상징 같은 사람이지. 86세대가 뭐야? 86세대의 큰형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86세대가 정확히 일단 뭐냐. 1960년대에 태어나 80년대에 대학을 다녔고 지금은 50대 또는 60대가 된 세대.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그냥 그 학생운동 하던 시절에 맞아. 운동권 출신들이야. 맞아. 근데 이게 내가 알기로 우상호 의원이 그 이한열 열사가 돌아가실 때 그 당시에 학생회장이었다. 연대? 응, 그래가지고 막 그 장례식 같은 것도 다 본인이 이렇게 막 하고.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정치적 생명력을 갖고 여기까지 온 사람인 거야. 근데 사실상 뭐 이분들의 당연히 공과가 있겠고 공은 당연히 인정을 하지만 이제 최근에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강하게 주장했던 게 이 86 용퇴 뭐 이런 거였잖아. 이 86세대들 물러나야 된다고. 용감한 퇴장. 그래. 그러니까 용감하게 퇴장해라. 근데 우상호 같은 경우는 응하는 분위기였어. 왜냐면은 정계 은퇴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단 말이야. 송영길, 우상호 그때 그 당시에 차기 총선엔 나오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자기 이제 배지는 안 달겠다라고 은퇴를 하는 모양새였는데 갑자기 비대위원장이 되니까 이게 뭔가 이상해진 거지. 할 사람이 없었던 얘기가 있더라. 근데. 그러니까 왜 이게 일단 할 사람이 없냐고 얘기가 나왔냐면은 일단 새 비대위는 8월 전당대회까지 2달간 시한부로만 하는 건데 2달만? 2달만 하는 거니까 누가 하고 싶어해. 욕망 먹다 그냥 끝나니까 누가 하고 싶어해. 다 안 갑니다. 이렇게 해서 어쨌든 우상호 선상님이 됐는데 문제는 이 새 비대위의 성패가 어디에서 달리느냐. 친 이재명계하고 친문
아,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친문계가 아주 갈등의 골이 아주 깊다. 뭐 제키와 H.O.T 같은 건가. 그래서 이 성패는 이 계파 갈등을 봉합하느냐가 이 비대위가 성공인지 실패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인데 결국 이것도 차기 당권을 놓고 갈등이 나오는 것이다. 자, 왜냐하면은 이재명계 같은 사람들은 이런 걸 주장합니다. 최근 이재명 의원의 지지자들은 이른바 개딸, 개혁의 딸, 양아들, 양심의 아들. 자, 이 사람들 민주당에 이 사람들이 대거 들어왔죠. 대선 할 때. 그래서 이 친이재명계는 뭐라고 하냐. 전당대회. 이 전당대회가 이 당대표 뽑는 겁니다요. 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대의원 제도를 폐지하고 권리당원의 의사를 더 반영하자라고 주장을 했다. 그래서 여기서 대의원이 뭐고 권리당원이 뭔지 궁금해가지고 찾아봤지. 자, 이제 권리당원 같은 경우에는 당에 입당을 합니다. 당원으로 신청을 해요. 재미없어. 이거 졸라 재밌어. 오뉴래. 당원으로 신청을 해요. 6개월 동안 당비를 냅니다. 그러니까 개딸 양아들이 6개월 지금 돈 내면은 나가고 있네. 6개월 내면은 권리당원 되는 거야. 아, 6개월을 내야지만 권리당원이 될 수 있어? 아. 그러니까 지금 이 6개월 이상 내면은 무조건 권리당원이야. 오케이. 그러면은 지금 봐봐. 6개월 인턴하고 그러니까 전환되는 거네. 근데 지금 대의원은 무엇이냐? 대의원은 크게 당대표, 최고위원, 지방자치단체장, 지역위원장 등등 대부분 직업정치인을 대의원이라고 한다. 직업정치인. 그러니까 열성적인 지역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야. 근데 이제 직업정치인이 아닌 사람도 될 수 있는데 이건 당원에 추천을 받거나 지역위원장이 이제 뽑거나 이렇게 해서 가는 거야. 근데 지금은 대의원이 좀 더 비율이 높을 거야. 전당대회 할 때. 그러니까 기존의 대의원 제도에는 친문계가 좀 더 많을 거 아니야? 왜냐면은 그치. 이재명 의원은 지지자들은 막 최근 들어왔으니까. 뭐 아니면 6개월 내는 중이거나 할 테니까. 그러니까 막 안 돼. 그럼 전당대회는 전당대회 할 때는 무조건 권리당원이 많아야지 내가 당대표가 되는 거야라고 이제 이재명계는 생각하겠지. 그건 이재명계 생각. 근데 이제 친문계는 빡치지. 뭐야. 장난해? 기대로 가. 원래대로 keep going. 기대로 해. 이렇게 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 투표 제도를 이제 비대위에서 이걸 어떻게 바꾸느냐. 이제 여기에서 이제 이 갈등이 어떻게 될지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투표 룰, 전당대회 룰 어떻게 할 거냐 가지고 지금 개파 갈등을 하고 있는 거네. 이렇게 당대표 뽑기가 어렵습니다. 민주당 당대표 누가 될까? 오뉴래. 그 여기서 또 잊으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너. 이낙연. 그도 친문계죠. 완전 친문계죠. 완전 친문계 대표 주자격인데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미국 유학 갔는데 가기 전에 막 지지자들 만나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정치적으로 보일 법한 행동들을 하고 갔어. 근데 원래 1년 있다가 온다고 했는데 전당대회 전에 빨리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예측이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더라고. 근데 이게 참 그래 내가 아까 뭐 잭스키스랑 H.O.T 얘기했지만 지금 민주당은 이재명 팬덤과 문재인 팬덤 사이에서의 갈등이잖아. 이게 박지원 전 비대위원장이 얘기했던 팬덤 정치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극복을 할 거냐. 열심히 살아야지 뭐. 오뉴래. 세 번째 오뉴래 뉴스. 지하철역 이름 팝니다. 지하철역 이름 판다고? 자, 지하철역 이름 많이 파는 거 대충은 알고 계실 건데요. 일단 이 지하철역, 그러니까 종강역 하면 가로 열고 SC 제일은행역 이렇게 써 있는데. 오 진짜? 나 몰랐네. 이 SC 제일은행역 이렇게 말하는 걸 부역명이라고 하는데 부역명. 어쨌든 이 사업 이름이 어렵다. 이거 이름 역 이름을 파는 사업이 역명 병기 유상 판매 사업이다. 그러니까 병기 같이 쓴다. 유상 판매 사업인데 지금은 1호선에서 8호선 서울 지하철에서 50개 역이 기업 기관 이름을 같이 쓰기로 이제 이 사업에 이제 나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업 입장에서는 그 역을 이제 방송을 하잖아. 이번에 내리실 역은 그때 나와 같이 나오지. 종각하고 SC 제일은행 이런 식으로 만약에 나오면 엄청 홍보가 되는 거네. 개이득이지. 하루에 몇 번이야. 하루에 몇 번. 완전 홍보네. 개이득이지. 그래서 지금은 일단 1호선 종강역은 SC 제일은행역,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은 원강 디지털대역, 5호선 서대문역이 강북 삼성병원역. 맞아, 이건 봤어. 이런 건데 자 이제 여기에서 이거보다도 지금 현재는 30여 개 정도가 이 부역명이 더 있다.
근데 이제 앞으로는 50개 역으로 이제 역 이름을 더 팔 것이다. 아 그럼 이제 20자리 남았으니까 기업들 빨리 들어와라 그치. 약간 이런 그치. 거구나. 계약 기간이 만료돼가지고 새로운 사업자를 구하는 8개 역. 근데 여기가 이제 좀 지금 노다지야. 지금 8개가? 나온 8개가. 뭐 어디? 시청, 강남, 여의도, 공덕, 신도림. 완전 이거 노다지야. 골라도 이렇게 고르지도 못하겠다. 완전 노다지야. 노다지네 노다지. 온유래. 근데 돈은 이거 왜 팔아? 이거 역을 왜 팔아? 팔겠지. 당연히 돈 때문이지. 아니, 알고 있겠지만 이제 서울 지하철이 재정난이 아주 계속되고 있었는데, 맞아. 근데 이거 여기 사실 늘 적자, 만성 적자에다가 코로나19 때는 또 승객도 감소됐죠. 이렇게 하니까 이제 자구책으로 나온 것이다. 근데 뭐야? 얼마 받고 팔아? 이게 또 역마다 이게 또 가격이 또 다른데 시청역 7억 638만 원. 7억입니다. 7억. 자, 고속터미널요. 5억 4,856만 원. 야 쩐다 진짜. 근데 이거 약간 부동산 가격이랑 비슷하게 가는 거 아니야? 강남은 더 비쌀 것 같은데? 강남 최고입니다. 8억 7,568만 원. 그래서 지금 보면은 거의 최소 5억부터 한 8억, 9억 이때까지 다 나와 있다. 아 여기 싸다. 5호선 여의도. 여기가 그나마 좀 싸네요. 2억 5,471만 원. 여기도 메리트 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여기는 환승이 많잖아. 왜냐면은 5호선, 왜 이렇게 싸지, 9호선 여기도? 경전철. 온유래. 어쨌든 이 영명변기 입찰에 참여하려면은 이 해당 기업이나 기관이 해당 역에서 서울 시내는 1km, 서울시 외로는 2km 이내에 있어야지만 여기 입찰에 참여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거 까딱하다가는 만약에 이런 제한이 없으면 뭐 이렇게 다 개나 SBS 소나. 역이라고 해가지고 내렸는데 막 그러니까. 한 3km 떨어져 있고 그러면 안 되니까. SBS 역이라고 했는데 저기 막 당산 막 이런 데로 하면 안 되잖아.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낙찰받은 기업이나 기관은 향후 3년 동안은 기관명을 해당 역에 부역명으로 표기할 수 있다. 3년 동안은 같이 쓰고 그리고 그 다음번 계약에서는 재입찰 없이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약간 좀 부동산 그런 느낌으로 하는 거야. 근데 이게 공적인 건데 이런 식으로 돈 받고 파는 게 맞나 싶은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그렇지. 지하철이 특정 기업이나 기관 홍보용으로 활용되는 게 적절치 않다는 비판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즉 공공성 훼손이 우려된다 이런 건데 일단은 그러니까 뭔가 이미 그 지역의 랜드마크야. 뭐 롯데월드 내지는 코엑스 이런 거면은 그걸 뭐 그럴 수 있겠어. 시청도 어떻게 보면은 시청이랑 건물이 있는 랜드마크인 거니까. 근데 SC제일은행 이런 건 난 잘 모르겠다. 나는 오히려 팔아도 난 되게 괜찮다는 생각이야. 별로 타격이 없으니까. 왜냐면은 이 일반 사람들한테는 그 역으로 불리지 않잖아 어차피. 온유래. 어쨌든 근데 문제는 이렇게 영명변기하는 게 재정난 해소를 위한 근본적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큰 문제다.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네 번째 뉴스는 올여름 역대급 가뭄? 어허. 올해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더라고. 근데 나는 이제 그냥 회사 집회사만 하니까 몰랐는데 엄마가 우리 엄마 은퇴하고 맨날 걸으러 다니거든. 근데 나무들이 안쓰러워 죽겠다는 거야. 삐쩍삐쩍 말랐대. 그 이제 그 숲길 같은 데 걸으러 가면 나무들이 너무너무 말랐다 그래갖고 그래 비가 요즘 안 왔나라고 나는 이제 인지는 하고 있었는데 찾아보니까 올해 최악의 가뭄이라고 하더라고. 5월 있잖아. 5월에 지난달 강수량이 평년에 나 이거 숫자 잘못 나온 줄 알았어. 6%. 이거는 1973년 이후의 최저치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심각하긴 한 거야. 오늘 6%가 많이 나오네요. 뭐 있었지 또? 전체 6%만 한다 했잖아. 화물차. 아. 집중 좀 하세요. 온유래.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히 그 연휴 기간 있잖아. 4, 5, 6일. 이때 비가 조금 왔어. 맞아. 와가지고 이제 농업이랑 생활용수는 조금은 뭐 생겼다고는 하는데 여전히 그런 게 좀 불안한 거야. 비가 안 와서 가뭄이 들면 흉작이잖아. 그렇지. 그러면 농작물의 수급이 불안해지고. 그렇지. 그럼 이제 뭐 채소 중에서도 우리가 항상 먹어야 되는 채소들이 있잖아. 뭐 양파, 파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의 가격도 급등을 하고 그럼 서민 경제가 어려워지고 그런 국가는 또 원조를 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수급 안정 대책을 지금 이미 마련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렇구만. 온유래. 이 와중에 또 소환되는 사람이 있어요. 싸이가 흠뻑쇼를 믿을 수 없겠지만 가수 싸이가 여기에서 소환이 되고 있어.
흠뻑쇼라고 하면 싸이의 이제 콘서트 이름인데 이제 여기가 물을 쓸 때 300톤인가 쓴대요. 한 회당. 번에. 한 번에 300톤을 쓴대요. 그러니까 10회 전국 투어 10회 돌면 3,000톤 쓰는 거야.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아니 지금 이 역대급 가뭄에 물을 300톤을 써? 그래서 이제 뭐 난리가 난 거지. 지금 이렇게 가뭄이 들었는데 물을 300톤을 거기 와가지고 이렇게 뿌리는 게 맞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 흠뻑쇼도 사실 3년 만에 개최하는 거란 말이야. 맞아. 코로나19 때문에. 그러니까 놀고 싶은 사람들은 또 아니 그런 논리면은 전국 골프장, 수영장, 목욕탕 이런 데 다 문 닫아야 된다. 그리고 돈 내고 내가 물 쓴다는데 뭐가 문제냐. 그리고 싸이가 흠뻑쇼 안 하면 가뭄이 해결되냐? 맞아. 이제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 반대쪽에서는 싸이할 때 싸이한테 지적할 게 아니라 스스로 생활 속에서 물을 아끼고 있는지를 니나 돌아봐라. 니나 잘하고 얘기해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반대편 입장에서는 그래도 이게 재미로 그 니네 그냥 콘서트 하는 건데 그렇지. 재미로 물 낭비하는 게 맞냐 이런 비판. 그리고 지금 싸이를 올려쳐주면서 하는 사람도 있어. 싸이 콘서트면 굳이 물을 뿌리지 않아도 충분히 재밌을 것 같다. 좀 약간 유하신 편. 좋은 팀장님 같은. 아니 싸이 정도는 물 안 뿌려도 재밌는데 굳이 뭐 물 뿌려야겠어 이런 거지. 그리고 뭐 지금 제주도도 가뭄이 너무 심해갖고 산불 날까봐 들불축제 취소했는데 싸이 이거 흠뻑쇼에 꼭 그렇게 식수 300톤 써야 되냐라고 뭐 가뭄 해결 안 되면은 뭐 싸이도 눈치 보면서 이제 그 받은 콘서트 비용의 일부를 뭐 어디에 모두 기부하겠습니다. 아니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뻔하죠. 300톤을 뭐 기부하거나 물시 300톤을 기부하거나 그런 뭐 행동을 하지 않을까. 근데 다만 다행인 점은 이제 14일부터 6월 14일부터 남부지방에 비 예보가 있다고 하네요. 그나마 다행이고만요. 온유래. 그래서 뭐 추가로 말씀드리자면 8월까지는 올해 개덥답니다. 안 돼. 쉿, 똑똑해 보이고 싶다. 너무 영혼 없이 읽는 거 아니에요? 나도 직장인이야. 오늘의 체력은 이 정도야. 오늘의 체력은 소진할 체력이 이 정도야 오늘. 우는 거야 지금? 나도 모르게 고였나? 눈물이 고였는데. 빠이. 빠염. 빠이. 빠염. 빠이. 빠염. 빠이.